자, 이번 시간에는 효소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반응 속도론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촉매의 역할을 일종의 효소를 갖다가 이용해서 살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물 촉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 촉매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효소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기질 특이성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율을 낮춰주는 자 그런 캐탈리틱 파워라고 하는 촉매 능력이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실제로는 이제 화공에서 생물 화공이라는 이름으로 이 생물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응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물질이 자 생성물로 전환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응물을 갖다가 우리는 화학에서는 우리 리액턴트라고 하는데 효소라는 효소 반응에서는 이걸 기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반응물을 앞으로 이제 효소 반응에서는 기질이라고 명칭을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질하면 반응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substrate라고 합니다. substrate. 그래서 이 기질, 반응물, substrate 요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S라고 이 뒤에서는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은 그대로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덕트. 그래서 요거는 P라고 보시면 돼요. P.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자 S라고 쓰시면 반응물, 기질, 그리고 P라고 쓰시면 생성물,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물 기질이 자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 전이 상태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효소라고 하는 생물 촉매를 이용하면 이걸 감소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물 촉매인 효소를 갖다 바이오 캐탈리스트라고 해서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연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효소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효소는 기본적으로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즉 어떤 특정한 기질만 반응하고요. 나머지랑은 반응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 기질 특이성인데 기질 특이성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반응물 기질이죠. 이걸 엔자임이라 해서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표현하고요. 엔자임. 앞으로 효소를 갖다 E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E. 그래서 엔자임하고 E라고 표시하면 효소고 기질은 S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기질과 엔자임 효소가 반응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결합 부위가 있어요. 이걸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이 액티브 사이트 활성 부위랑 정확하게 이제 맞아 들어가면은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효소가 E라고 했죠. 기질이 S잖아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그래서 ES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식으로 쓰게 되면은 효소랑 기질이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열쇠 자물쇠 모형은 이 활성 부위에 대한 자리랑 요 이제 기질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기질과 활성 부위라는 요 단백질이 아니 효소가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철처럼 아니면 딱딱한 굳어진 어떤 그런 이제 나무처럼 요 기질이 활성 부위 자체에 이런 어떤 홈들이 이렇게 딱 모양이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무장갑처럼 이 모양이 요게 맞춰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피팅되는 이게 잘 이제 요게 그 기질이 요 효소랑 반응할 때 잘 이제 적합되는 자 그런 모형을 갖다가 이제 또 유도적합 모형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열쇠 자물쇠 모형은 요 기질과 효소에 이제 접합되는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야지 결합하는데 요 밑에 있는 유도적합 모형은 마치 이제 고무장갑에 손을 넣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고무장갑에 손을 집어넣을 때 처음에 고무장갑이 잘 안 들어가도 이제 고무장갑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자, 그것처럼 효소랑 기질이 이제 반응을 할 때 요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요게 마치 고무장갑처럼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피팅되는 자 이런 걸 갖다 유도적합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 그 이제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유도적합 모형이 조금 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자 그 모형을 좀 더 잘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 효소의 활성도, 이 활성한 그 효소의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활성은
자,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이런 기질에 영향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도 최적 온도가 있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를 쓰게 되면은 이 온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뀔 수가 있고요. pH가 또 변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물 분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pH, 수소 이온과의 어떤 정기적 인력을 갖고 있는데 특정 pH에서는 굉장히 이 모형이 잘 형성되지만 pH가 바뀌면 이 모습이 좀 바뀌어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응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pH랑 또 적합한 온도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효소는. 자, 그래서 이제 효소 반응 속도식에서 미칼리스 멘텐 효소 속도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식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E라고 쓰는 거는 효소라고 했어요. 효소. 그렇죠. 엔자임. 그 다음에 S라고 쓰는 건 기질, 반응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P라고 쓰는 거는 생성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ES라고 쓰는 거는 효소 기질 복합체예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그래서 효소랑 기질이 반응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자, 요 반응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다시 효소는 나오고 이게 생성물로 변화되는 요 가장 간단한 식을 미칼리스 멘텐 효소 속도식에 대한 어떤 반응식이라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이게 뭐예요? 효소가 기질이랑 만나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는 반응인데 자, K1과 K 인버스 서로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한 속도 차이에 의해서 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ES가 E가 되고 P가 되는 이 지점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효소가 만들어지고 프로덕트가 생성되죠. 그래서 이제 K2라고 하는 자, 요 반응 속도 상수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특별히 요 ES라고 하는 게 효소 기질 복합체인데 일종의 중간체 개념이 돼요. 중간체. 그래서 이 중간체 개념이 돼서 나중에 이제 ES에 대한 어떤 속도식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 상태라고 또는 정류 상태 근사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한번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반응 속도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속도식을 제가 이제 한번 먼저 유도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뒤에 이제 미칼리스 멘텐 유도식이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자, 효소랑 기질이 반응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K1이라고 하고 이걸 K 인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K2라고 해가지고 효소랑 같이 생성물이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최종 반응 속도는 효소에 대한 반응 속도는 요게 결정을 해요. 즉 K2와 ES가 반응 속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 K2에다가 자, ES에 대한 농도를 집어넣으시면 요게 여러분들 효소 속도식에 대한 최종 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ES라고 하는 농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간체다 보니까 처음에 넣어준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없고 넣어준 반응물의 효소의 농도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에도 없죠. 그래서 요 중간체를 갖다가 정류 상태 근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류 상태 근사 과정 또는 정류 상태 또는 정상 상태. 자,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ES를 갖다가 시간에 따른 어떤 농도 변화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ES.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ES에 대한 농도 변화를 여러분 봤을 때 자, 요게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속도랑 그 다음에 소멸되는 속도를 좀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노란색으로 쓴 거는 요게 생성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생성될 때는 이 플러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때 이제 K1과 E와 S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K1에다가 E와 그 다음에 S가 관여합니다. 이렇게. 이게 생성되는 속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거되는 속도가 있어요. 제거되는 속도. 요 파란색으로 쓴 게 이게 제거되는 속도죠. 자, 그래서 제거되는 속도는 ES가 사라지니까 자꾸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에 대한 반응 속도식은 이 K-1과 ES 두 개에 의해서 이게 자꾸 사라져요. 이것도 K2랑 ES 두 개에 의해서 자꾸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이라고 쓰시고요. K 인버스랑 그 다음에 ES 그리고 백이 K2랑 ES 이렇게 쓰시면은 결과적으로 요 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정류 상태 근사 가정이랑 해서 요게 얼마다? 요게 0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 보시면 돼요.
요걸 여러분들 1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식.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은 처음에 넣어준 효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넣어준 효소의 양은 자, 결과적으로는 현재 그냥 기질과 결합되지 않은 효소와 그 다음에 기질과 결합된 효소의 합이 처음에 넣어준 효소의 양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이 한 10명 있어요. 근데 10명이 들어왔는데 모자를 10개 줬는데 모자 쓴 학생들과 모자 안 쓴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자를 쓴 애들이 6명이다. 그럼 아직 모자 안 쓴 애는 4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전체 양은 변화가 없고 여기 안에서만 이 전체 양에 대한 그 고정된 값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복합된 거랑 그렇지 않은 걸 합치면 전체 양과 같다. 자,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요. 예. 그래서 요게 1번식이고 요게 2번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요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2를 소거해요. 2를 갖다가 소거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ES로 정리를 해줘요. ES로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갖다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식을 이용해서 하나는 소거하고 하나는 정리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는 2를 갖다가 나머지로 한번 바꿀게요. 그래서 제가 2라고 하는 거를 여기 요거 이항시키면은 자, 토탈 농도에서 ES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걸 갖다가 요 1번식에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ES로 다시 정리해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1번에다가 자,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 가지고 정리하면은 자, 요거 여기다 넣을게요. K1에 그리고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2에 T 빼기 ES 하고 요거 ES 쓰면 되죠. S 빼기 K 인버스 ES 빼기 K2 ES 이렇게 하고 요게 얼마 되나? 0이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ES로 한번 묶어보세요. ES로 묶으면 자, 다 이쪽으로 넘겼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그래서 ES로 묶이면 여기는 K1과 S죠. 그래서 K1에 S.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K 인버스가 되겠네요. 더하기 K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걸 갖다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K1에 2에 T 곱하기 S.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어요. 요거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ES로 최종적으로 묶으면 자, 요런 수식이 나와요. K1에 2T 곱하기 S 하고 K1에 S 더하기 K 인버스 더하기 K2. 자, 요런 수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ES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예. 그러면은 요 수식을 요 ES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K1 S 하고 K 인버스 K2 쓰고요. K2하고 곱하기 K1 하고 2T 곱하기 S 이렇게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ES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쓰면은 제가 이걸 K1으로 분자 분모를 나눌게요. 그러면은 K2가 되고 자, 토탈 효소의 양 그리고 기질 반응물의 농도 하고 요거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K1 더하기 K2하고 이걸 요거로 나눴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같이 나눠줘요. 요런 수식이 하나 나오고요. S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잖아요. 이것도 상수. 전체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고 자, K2도 상수고 나머지 상수죠. 그래서 상수를 갖다가 다 이용해서 바꾸면 이게 KM이라고 하는 미칼리스 멘텐 상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가 나옵니다. S.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Vmax라고 제가 Vmax. 그래서 요걸 Vmax 곱하기 S.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게 효소 반응 속도식에 대한 최종 속도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미칼리스 멘텐 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런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고 여러분들 내용을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자, 미칼리스 멘텐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 나온 수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자, 먼저 S에 대한 기질의 농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릴 수 있는데, 요 그래프에서 요 Y축을 갖다 V,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요 S축을 갖다 S, 기질의 농도라고 쓰면은 요 수식이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제가 보시면 여기 좀 올릴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S의 농도가 매우 요 영역일 때, 매우 작을 때. 그러니까 작다는 말은 KM보다 아주 작을 때. 이게 첫 번째. 그러면은 자, KM 더하기 S인데 KM보다 너무 작으니까 이게 무시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V는 어떻게 되냐? V는 KM분의 Vmax 곱하기 S라고 하는 1차 함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V라고 하는 게 이렇게 했으면 여기 상수잖아요. 그래서 AX라고 하는, 뭐 A 곱하기 X라고 하는 Y는 이런 상수가 나오는데, 요게 초반의 농도에서는 거의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1차 함수인 직선이 나오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가 좀 더 커졌어요. S가 커져가지고 S가 KM이랑 같아졌습니다. 같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전부 다 KM이 되다 보니까 V는 2분의 Vmax가 됩니다. Vmax. 그래서 S가 좀 더 커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KM이랑 같아지는, 여기 위치가 이제 여러분 S가 KM과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지점이 어떻게 보면 최대 속도의 반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50%의 최대 속도에 해당하는 지점이 S가 KM보다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가 이제 아주 클 때죠. 그래서 세 번째는 S가 KM보다 아주 클 때. 그때는 이제 요 수식에서 오히려 KM을 무시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두 개 더해봤자 어차피 KM은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래서 SS가 약분되잖아요. 그럼 V는 Vmax가 됩니다. V는 Vmax. 그래서 결과적으로 S가 아주 커지게 되면 Vmax라고 하는 수식에 어떻게 돼? 점점점 적합하게 접근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max가 결국 뭐냐? K1, 2에다가 여러분들 토탈 효소의 농도의 값의 곱과 같아요. 그래서 이 Vmax를 갖다가 올려주기 위해서는 효소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효소의 농도를 높여주면은, 토탈 효소의 농도를 높여주면은 Vmax가 위로 올라가서 최대 속도가 여러분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K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KM이 작을수록 효소와 기질이 반응을 잘합니다. KM 값이 작을수록 효소와 기질이 반응을 잘합니다. 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KM 값이 아주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자, 작다는 말은 작은 농도에서 이미 50%의 온도에 그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KM 값이 아주 커지면 아주 농도가 커진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아주 커진 상태에서 50% 농도에 50%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 만약에 KM 값이 여기다 싶으면은 자, 요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KM 값이 작은 게 KM 값이 큰 것보다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같은 농도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M 값이 작을수록 효소와 기질의 반응이 잘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미칼리스 멘텐 효소 반응 속도식을 사실은 이렇게 정리한 게 요 밑에 있는 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요 세 가지 경우도 같이 좀 봐주시고, 기본적으로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 요걸 푸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라이니버 버크 플롯이라고 해서요. 자, 그래프를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이 V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걸 역수를 취하게 되면 V분의 1 나오잖아요. V분의 1 나오면 자, 요거 역수 취해가지고 Vmax 곱하기 KM 곱하기 S분의 1 나오고요. 물론 요 위에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여기 역수치하면은 Vmax분의 1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런 수식이 나오잖아요. 이 수식을 갖다가 1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를 Y라고 쓰시고, 요걸 갖다가 A라고 쓰시고, 여기를 X라고 쓰시고, B라고 쓰시면 Y는 A, X 곱하기 B.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직선의 함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가
Vmax분의 Km 값이 됩니다. 그래서 Vmax분의 Km. 요게 기울기가 되고요. 여기 Y절편인데 Y절편이 Vmax분의 1의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울기랑 Y절편만 이용하면 Km과 Vma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소 반응 속도식에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할 때 효소의 특성을 갖다가 기입해라.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Vmax랑 Km 값이에요. Km과 Vmax를 알면 효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캐탈리틱 파워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 반응 속도식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요 미칼리스 멘텐식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수식을 갖다 좀 익혀 주시면은 아마 요거 보시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효소 반응 속도식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